혹시 주변에서 참을인 3번이면 호구를 면하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다들 좋은 마음으로 참아주겠지만 나중에 또 그럴 때엔 한 번 더 참다가 결국 3번째 때에야 화를 내는데 그때는 벌써 늦었다는 거죠. 3번이 적다면 적은 숫자지만 직접 겪어본 자로서 3번을 참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가족이란 이유를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친정 오빠 일까지 걸려있던 상황이라 더 그랬어요. 저는 근처 학교를 다니며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저희 오빠는 다르게 특출나다고 할까요? 중학교를 저랑 가까운 곳에서 받았는데요.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영재들만 다니는 학교로 가버리더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 개천에서 용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무기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오빠가 어린 마음에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친정 오빠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제가 늦둥이거든요. 오빠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에 제가 태어났어요. 무려 11살 차이가 나요. 얼마나 예뻐했는지 감이 오죠?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오빠가 저를 업어 키웠어요. 그래서 오빠가 저를 더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소개팅에 나가는 날도 부모님보다 더 걱정했었으니 말이 필요 없겠죠. 심지어 아빠랑 엄마가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몇 차례 만난 소개팅 끝에 결국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오빠와 1년 가까이 교제하고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약간 더 빨리 결혼하길 원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만난 지 1년이 지난 후에야 결혼 일정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남편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의 회사에서 일하는 일반 사람이었는데 반면 우리 남편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은 저를 선호하지 않았죠. 그러나 결국 그의 자녀들이 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력히 원하셔서 시어머니께서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상견례 자리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만 하다 보니 여자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죠. 우리 아들 어디 출신인지도 다 아시겠죠? 그때에도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엄마께서 등록금 걱정을 안 하셔서 전액 장학금으로 고려대에 입학시키셨어요. 우리는 항상 심사숙고하고 생각이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신 큰 기업에 계신 분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보라는 소개가 있었기에 당연히 비슷한 수준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어떡할 수 없네요. 둘이 조금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래도 결혼을 해야겠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상견례 자리에서 계속해서 아들 칭찬만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냥 아들을 잘 키우셨네요라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할 말이 없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머뭇거리며 앉아 있었죠. 그 옆에 우리 오빠는 속으로 붕글붕글 화가 치밀었나 봐요. 하지만 어른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화를 낼 수 없는 자리라 어색한 표정을 짓겠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편한 상간회를 마친 후 오빠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너 계란국 결혼해야겠냐? 시어머니가 장난 아니던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본인한테 자랑만 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없을 거야. 정말 참느라 아주 혼났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 그리고 요즘 대학 이름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알아서 바쁘게 살면 되는 거지? 오빠는 솔직히 결혼 안 시키고 싶은데 너가 좋다면 혼수라도 빵빵하게 준비하자. 그래야 너가 시집가서도 무시 당하지 않게 될 거야. 그때 저도 콩깍지가 쓰인 상황이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해도 남편이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진정 오빠한테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오빠는 오빠 친구들 중 최근에 결혼한 사람에게 어떻게 혼수해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준비한 예단을 보내는 날 저도 시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어른들한테는 얼굴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아직 전화만 걸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선물도 드리러 갔습니다. 오빠 친구들 중에 누군가 시어머니께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연령대에 맞는 스타일을 골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저를 보는 얼굴이 무뚝뚝하거나 냉담한 표정이었지만 역시 가방을 받으신 그날 처음으로 밝게 웃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좀 잘났으니 이런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 거야. 내가 눈치까지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했는데 다행히도 맞는 선택이었어. 잘 샀다. 시어머니께 명품 가방을 선물한 후로 묘하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빠에게도 말했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명품 가방을 선물했더니 정말로 제대로 대해주시는 모습이 달라졌다고 느껴져요.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니까 정말 고마워요. 그 방법이 통해서 참 다행이에요. 내가 이젠 더 이상 보지 못할 테니까 결혼하기로 한 이상 잘 살 거야. 무엇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빠한테 얘기하고. 명품 가방을 시어머니에게 선물한 후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식을 마쳤어요. 전에는 우리가 할 때마다 은근히 트집을 잡으신 것 같아요. 웨딩 촬영이나 웨딩 드레스와 같은 부분들도 그냥 대충 해도 돼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잘 준비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뒤 우리 두 사람은 우리 힘으로 마련한 신혼집으로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회사 규모나 월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집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물었고 안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안 도와줄 것이라고 하셔서 저는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괜히 살짝 도와주고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신혼집을 우리 노력으로 마련하자는 얘기로 결정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24평 전세를 하나 얻었어요. 근처에 시어머니가 살고 계셔서 남편이 회사에 가면 종종 우리 집에 오셨었나 봐요. 그렇다가 어느 날 제 옷장까지 보시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제 옷장을 열어보시니 명품 가방이 몇 개 있는 모습이 제 기분을 언짢게 만들었나 봐요. 그 가방들은 친정 오빠가 선물로 주신 것인데 제 옷장까지 보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었습니다. 그날도 저희가 퇴근길에 만나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가 제 신발을 지목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현관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 껄끄러웠지만 그냥 들어가 바꿔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인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남편 곁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너희 여기 좀 앉아봐라. 내가 옷장을 보다가 세아교장까지 봤는데 너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애가 왜 그리 명품 가방이 많냐?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내가 무슨 살림을 하는 줄. 그러면서 미서방이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데 알면 너는 아껴 써야지. 내가 봐서는 기절할 뻔했어요. 그때 나는 너무 당황했어요. 봤다는 것보다 빨리 명품 가방에 대해 설명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채를 부리는 여자처럼 보이는 건 싫었거든요. 어머니, 그거 남편의 선물인데 아니에요. 친오빠가 외국에 다녀와서 저렴하게 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남편 돈으로 산 건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개도 안 샀어요. 저희는 대출을 받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명품 가방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본인 아들 돈으로 산 게 아니니 시어머니의 화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0원으로는 제 가방에 탐나셨나 봐요. 그럼 본인이 좀 빌렸어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제 앞에 도끼 눈을 떴다는 모습을 보니 그냥 최대한 돌려주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말씀해달라고만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말씀도 안 하시고 가방을 가져가셨어요. 어떤 가방은 계속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여쭤봤더니 너무 당당하게 빌려갔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 가방 내가 들고 왔어. 내가 매번 똑같은 가방을 또 가져가면 창피하잖아. 명품 가방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음 주까지 약속이 좀 있어서 번갈아서 가지고 나가야 할 것 같아. 모든 것은 제대로 해준다면 가져다 줄게요. 이렇게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제 가방을 가져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급기야는 가져다 주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이건 빌려간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져간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제가 계속 말을 안 하면 돌려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어머니, 저번에 가져갔던 가방을 아직 안 주셨어요. 제가 이번 주 결혼식에 사용할 가방 준비하려고 해서요. 꼭 그 가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 주실 수 있나요? 내가 쓸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큰 가방이 필요하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가방 주겠으니 그 가방 가져가라고 하던데 그 가방은 내가 들어보니까 잘 맞지 않아요. 어울리더라. 이 가방은 나이에 있는 나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이 가방을 주고 너에게는 다른 저렴한 가방을 사서 사용하라고 말했어. 게다가 다른 명품 가방도 많잖아. 내가 이 가방을 잘 활용할 테니 주면 좋겠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나에게 그 가방을 준다는 말씀도 하셨어.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가방에 집착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머님의 성격이 그렇다고 해요. 그 당시 나는 남편에게 엄청 불평했었죠. 어머니가 매번 우리 집에 와서 가방을 가져가는 것이 정말 너무 짜증났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빌려가시는 가방들도 어찌나요? 당신이 거의 사료 10만 원으로 하나 사줘. 괜히 엄마와 언성을 높이지 말고 좋게 넘겨주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아? 그냥 별일도 아닌데 엄마와 좋은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이 좋아? 내가 일단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했는지 말이야. 근데 이젠 단순히 가방을 주겠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해. 당신이 말을 좀 해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방을 대신 가져올게. 그리고 가방은 들려고 산 거 아니야. 우리 엄마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 우리 엄마에게 점수를 따도 좋을 텐데 당신에게도 좋겠지 않아? 당신 가방이 많잖아. 거기서 하나 드리는 것뿐이야. 남편이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모습에는 불만이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결국 뺏긴 것처럼 한 개 가방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께 제가 봐서 한 개 드렸잖아. 진짜 화가 나지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겠어요. 시어머니께 점수 딸기 회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했더라.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말인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방들을 오빠 집에 좀 가져다 놓아야겠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다 놓겠어요. 그리고 오빠가 이번에 외국지사로 발령을 받아 미국에 좀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한 개 사다 줄 테니까 정말로. 속상해하지 말고 오빠 집을 가끔씩 데려다 주면서 관리를 도와드릴까요?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해서 부모님께 부탁하기 어려워서요. 저희 집과 오빠 집은 걸어서 30분 정도로 가까웠는데 차를 타면 10분 걸렸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위치한 두 집 중 하나라서 관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근처에 살기도 하고 오빠가 혼자 사던 집이라 깨끗한 편이어서 기꺼이 관리를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물론 제가 종종 치과에 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었어요. 한국에 지사에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가야 되네.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다른 나라를 가야 하는데 너도 아직 어리고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 이번에 한번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 2달 정도 나갈 거야. 돌아올 때 이것저것 사올 테니까 집 좀 잘 부탁해.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오빠가 장기 밝은 거 알잖아. 넌 전화 오면 바로 받을 테니까 괜히 혼자서 고민 말고 나한테 전화해. 그렇게 미국으로 떠나야 되었어. 그들을 종종 오빠 집에 가서 환기도 한 번씩 하면서 청소기를 돌리고 집에 돌아온 저는 미국으로 한 달째 갔던 그날에도 오빠 집 청소를 하러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문을 노크하며 들어오셔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셨어요. 아, 제가 제 친정 오빠 집을 청소하러 갈 예정이에요. 오빠가 해외에 나가 있어 집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요. 또한 제 부모님이 조금 먼 거리에 사시기도 해서 종종 가서 환기도 시키고 간단히 청소기만 돌리고 오곤 해요. 시어머니가 그래요?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두 명이서 하면 빨리 끝날 거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친정 오빠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저를 따르셨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감사하다고 생각할 만하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아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뭘 도와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도 바로 밑에 있는 걸 버리기 싫어서 저희가 올 때까지 냉동고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고 제가 시댁에 가는 날 나가는 길에 버리라고 바리바리 싸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인지 느낌 오시죠? 그런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하니 당연히 거절했지만 남편까지 옆에서 같이 가보자고 자기도 형님 집 궁금했다고 나서는 바람의 주인도 없는 집에 집들이처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빠 집에 들어가는데 시어머니는 도와주기는커녕 부동산에서 발견한 경관을 자랑하기 시작해서요. 집에 불탄 분처럼 구석구석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은밀하게 우리 오빠의 집과 물건들을 탐내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던 총각은 언제 한국 온다며 집도 깨끗하고 넓어 한 33평, 34평 이렇게 되려나 너희들이 여기 살면 딱 좋겠다. 너희들은 아이도 낳을 예정이니 숨을 쉴 만한 공간이 너무 좁아 너희 오빠는 혼자서 24평 정도면 충분하지 어머나. 세탁기도 새 걸로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식기세척기는 내가 사고 싶었던 건데 안 써서 둔 채로 놔두기는 너무 아깝다. 그 얘기야. 우리 오빠가 집을 청결하게 사용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리고 오빠의 친구들이 대기업에 많이 다니고 있어서 저렴하게 살 수 있지요. 그러한 이유로 조만간 한국으로 올 것이므로 집을 옮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머님께 가전제품을 사고 싶으시면 한번 제가 친구들에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안 쓰는 제품을 가져오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 주 후에 오빠가 온다는 이유로 오늘은 화장실 청소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더 살펴보기 전에 정리하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 우리 집으로 오는 길에 사돈 총각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왜 나가지 않는지 등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우리 오빠가 한국에 오는 날이었어요. 친정에 다 같이 모여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오빠가 사온 선물들도 뜯어보았고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우리 오빠에게 외국에 또 나가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선물을 많이 사와서 또 선물을 갖고 싶은 마음에 물어본 줄 알았지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형님, 이제는 한국으로 오신 것이니 더 이상 나가시지는 않으시죠? 이번에는 잠시 나간 거고 돌아가면 거기 있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제사에도 긴 시간 있었는데 이제는 외국에 몇 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제부 덕분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2주 정도 머물다가 정리하고 미국에서 일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틈틈이 휴가를 얻으면 한국에 자주 올 거예요. 2년 정도 있으면 다시 한국 지사로 올 수 있을 거예요. 오빠가 또 외국으로 가는 소식을 듣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쉬운 마음밖에 없었어요. 이번처럼 짧게도 아니고 2년이라니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본인의 꽁꽁에게 슬쩍 풀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형님의 집에서 좀 살아도 될까요? 우리 집은 24평 전세인데 이번에 계약이 끝났거든요. 이번에 질도 다시 알아보고 이사해야 되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죠. 현재 거주 중인 평수보다 더 작은 집을 구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살 공간이 너무 좁겠죠. 살고 있는 집도 조금 편한 편인데 나중에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면 좀 더 큰 집을 찾고 싶은데 아무래도 둘 다 모을 돈이 별로 없어서요. 형님 어차피 외국에 가시게 되었으니 겸사겸사 우리가 집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살면 안 될까요? 현이 한국에 오실 때 우리가 이사할게요. 옆에서 들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순간적으로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줬나 보다 싶었어요. 남편을 째려보면서 그만 말하라고 눈치를 줬는데 남편은 제 표정을 봤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계속 우리 오빠를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흔쾌히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이번에 나가면 2년 정도는 있어야 하니 내가 계속 집 관리를 부탁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네. 남편을 활짝 웃는데 저는 솔직히 염치 없는 남편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그렇게 말하다니 왜 그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오빠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따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안 사는 집이니 다른 사람에게 전세나 월세를 받아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럼 적어도 우리 오빠에게 돈 좀 주든지. 형님은 돈을 많이 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서는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형님이 외국에 가고 계시는 덕분에 넓은 집에서 살게 되었고 심지어 나는 회사와도 가까워졌어요. 엄마는 그때 당신의 딸이 형님 집을 방문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말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남편께 전해주신 것이었어요. 둘만의 계획대로 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을 이사하는 날 시어머니도 함께 오셨는데 이것저것 참견하시며 오빠네의 전자제품들을 시어머니가 차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태도는 너무 당당했어요. 어머니, 그거 우리 오빠의 것이잖아요. 그걸 왜 어머니 차를 옮기시는 거예요? 사돈 총각이 이 집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아무것도 안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서 사용할 거예요. 너희는 결혼해서 산 가전제품들이죠. 아직도 새 것 같진 않네? 우리는 오래되어서 망가지기도 하니까 우리가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사돈 총각이 가장 싼 값을 부여하면서 왜곡한다. 갈 것도 아니고 대신 우리가 가져다 사용해준다면 더 좋은 것이겠죠? 너는 왜 그렇게 토끼 눈을 뜨고 쳐다보느냐? 시어머니는 마치 보물을 찾는 것처럼 이삿짐을 싸는 분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필요하거나 좋아 보이는 물건들이 있다면 다 가져오셨답니다. 나중에는 짐이 너무 많아져서 시어머니 차에 모두 실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챙겨올 물건들을 저희 차에 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신에게 드려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이사를 완전히 끝내고 나니 친정 오빠에게 미안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미안해. 한국으로 돌아가면 집 비슷한 걸로 모든 것을 쓸어주겠어. 시어머니가 오셔서 그렇게 다 가져가실 줄은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어차피 가전제품은 안 쓰고 그냥 두면 망가져요. 누구든 사용하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도 참 대단하시네. 너가 필요 없다고 해도 내 친구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고요. 이런 점을 감사해야 할까 싶네요. 하지만 오빠 분위기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이야. 오빠가 마스크 쓰는데 웃는 소리를 듣고 내 얼굴이 화끈해졌어.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 놓였어.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다 바꾸고 기분이 좋다고 했어. 다음 날 다시 우리 집에 와서 뭐 가져갈 게 있는지 살펴보시더니 오만정이 다 떨어진 모습이었어.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으니 그 이후엔 덜 오셨어. 우리 오빠가 집으로 이사를 가서 시어머니랑 집이랑 좀 멀어졌어. 남편이랑 주말에 TV 보면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 지역번호라서요. 스팸이라고 생각했는데 받았더니 예전에 오빠가 계약했던 자동차 관련 소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태훈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계속 안 돼서 다른 연락 가능한 번호로 전화드립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이번에 계약한 제네시스 차량은 곧 인수 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진행할 것인지 한 번 더 여쭤보려고요. 아, 제가 이름은 오빠 이름인데 따로 들은 내용은 없어서요. 혹시 제가 본인과 통화해보고 다시 전화드려도 될까요? 어떤 상황인지 오빠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오빠도 외국에 갈지 모르고 계약을 해놓았던데요. 마찬가지로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전화를 했어요.
예전에 제네시스 차를 계약한 적이 있었는데 오빠가 연락이 안 돼서 나한테 전화가 왔고요. 그냥 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겠죠. 그 차 10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기다려서 받은 건데 일단은 받아두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부모님께서 이용하실 거라서 부모님 댁에 가져다 놓을 수 있을까요? 오빠는 그냥 받아 놓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연락을 드려서 받아 놓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신차라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가져다 놓으면 분명 확인 안 하실 것 같았거든요. 제가 싹 확인하고 문제 없는 걸 확인하고 가져다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같이 듣고 있었는데 사실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오빠랑 통화하는 내용도 다 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네시스 차량이 오는 날 일이 터졌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서 이곳저곳 살펴보면서 설명 듣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갑자기 불이 난다고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한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희 자는 뭔가요? 자칭 정빈 부모님에게 가져다 준다고 했다며 내 아들이 빼빼한 돈으로 퍼주고 있었냐고. 당장 반품해야 해요. 여태까지 내 아들이 번 돈을 함부로 쓰고 다녔던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돈으로 차를 산 줄 알고 계시던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는 제가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 돈은 1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오빠가 외국 가기 전에 계약한 차예요. 오빠가 갑자기 외국 지사로 발령된 거라 차가 꽤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친정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해서 제가 차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요. 가져다 드리려고 했던 참이었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지 사돈. 총각집에서 사니깐 뭐 보답이라도 하고 싶었다. 이거 아니야? 이 차가 한두 푼도 아닌데 당장 반품을 해야 했습니다. 이 보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환불입니다. 환불. 어머님은 자동차 가져다 준 직원분께 막손사래를 치시며 반품이라 외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급기야 사람들 다 보는 주차장에서 쩌렁쩌렁 소리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힐끔힐끔 보고 저는 정말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안에 타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산 거 아니라서 누구의 자동차인지 직접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문을 열고 조수석 쪽에서 자동차 등록증도 보여드렸어요. 거기에는 저희 오빠 이름 석자가 떡하니 적혀 있었고 다른 계약서에도 오빠 친필 사인이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오빠가 전에 가져간 것처럼 차도 본인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타시는 차도 있으시지 않나요? 그리고 외곽에 계시니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너도 잘 알다시피 우리 차가 오래되기도 했고. 최근에 퍼진 분위기예요. 차량을 바꾸면 어때요? 작품은 이미 안 쓰시면 그냥 세워놓기만 할 거잖아. 자동차도 몇 일에 한 번씩은 사용해야 오래가요? 그냥 세워놓기만 하면 곧 망가져요. 그리고 너무 좋은 차를 그냥 가지고만 있기는 너무 아까우시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새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빨리 시어머니를 말릴 것이라는 눈치를 보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한술 더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는 그냥 새우만두를 만든다고 금방 망가지잖아요. 엄마가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오래되어서 불안해하기도 했는데 차 관리도 되고 엄마도 안전하고 일석이조네. 둘이서 또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결코 안 된다고 오빠가 친정집으로 가져다 놔달라고 했다고 못 박았어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했다면 포기할 만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오빠까지 전화를 해야 했더라고요. 심지어 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요. 이 사건 이후 2일이 지난 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순간 외국에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오빠를 통해서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있으면 당장 가서 뭐라 할 텐데 지금 외국에 있기도 하고 괜히 더 괴롭히지 않으려고 일단은 다시 통화하자고 끊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오빠에게 전화해서 난처한 상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친정 부모님께도 차가워질 것이라고 말씀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도 난처한 상황일 것 같아요. 진짜 밖으로 진절머리가 난다는 말이 자연스레 나왔죠. 이제는 더는 두고 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와 둘이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생김새나 성격, 무엇보다 뻔뻔함이 똑같아 보였어요. 예전이었다면 시어머니가 개신이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겠지만 이제는 더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 짓거렸어요. 지금은 내 생각이 없어 어떻게 우리 오빠에게 전화를 할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오빠 집 관리하는데 힘들다고 했다고. 심지어 나를 팔아서 차를 달라고 해. 내가 힘들어도 당신은 뭘 했길래 우리 오빠한테 차를 달라고 할 수 있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아니, 형님 쓰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쓴다는 것이 뻔뻔한 일이야. 어차피 장모님이나 장인어른도 차를 잘 안 쓰실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 우리 엄마가 쓰면 더 좋은 거잖아. 차도 우리가 대신 길들이고 관리해주겠다는데 이렇게 화낼 일이야? 그리고 어디서 우리 엄마 앞에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본인 애들이 말을 잘한다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는 옆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한마디 거두셨어요. 이래서 공부 못한 애들은 상종을 못한다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 뭘 좋아할지 모르는 건지 계속 주는 게 싫으면 내 차랑 바꿔라.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겠냐? 그럼 이해됐냐? 나한테 잘 되어야 사겠으면서 내 앞에서 소리치는 정도면 누가 하나라도 사과할 만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오빠 집에서 함께 사는데 차까지 달라고 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바뀌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입만 더럽혀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게 낫겠다 싶을 뿐이죠. 싫어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니 둘은 이겼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캐리어를 들고 밖으로 나와서 남편에게 던져주자 둘이 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해주었어요. 이제 우리 오빠 집이야. 당신은 지민이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당신이 회사로 이혼 소송을 가는 걸 보기 싫으면 지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당신 회사에 이혼 소식이 나가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본인들이 생각한 대로 제가 움직이지 않아서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둘 다 남들에게 보이는 건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 제가 진짜 이혼 서류를 회사로 보낼까봐 허둥지둥 나갔어요. 저는 바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날이 밝자마자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솔직히 여태까지 시어머니가 가져간 것들이나 남편이 약국에서 챙긴 것들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최대한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던 것들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과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제가 잠시 화난 줄만 알았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녁에 제가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는 비밀번호로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그리고 전화해서 받아서는 왜 전화했느냐며 싸우려고 했던데요. 그러더니 이제 와서 남편은 저에게 사과하고 나왔다고 하네요. 미안해. 이번에는 좀 과했었던 것 같아. 자동차를 바꿔달라는 말 안 해줄 테니까 좀 집에 들어가게 해줘. 내가 자동차를 가진 것도 아니니까 이런 이유로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돼. 이번 한 번만이라 생각해. 시어머니가 내 명품 가방 가져간 것부터 우리 오빠 집으로 이사 온 거?
그리고 친정 부모님 다시 차까지 탔다고 하더라고요. 쓰리콘을 보니 아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말이라고 할 때는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도 옆에서 신나서 작당목을 했었죠.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그런 거였다고 말하려는 건 나 더 이상 당신과는 말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다시는 여기로 찾아오지 말아주시고 여기 오면 나는 경찰을 불러버릴 거예요. 결국 남편은 더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제가 어머니께 드렸던 가방과 오빠 집에 있던 가구들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펄쩍 뛰었고 본인한테 불똥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전화한 날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답답한 시어머니도 결국 제가 있는 집으로 와서는 무릎 꿇고 빌 테니 그것만은 그냥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좋다가 빼는 게 무슨 경우니 벌써 준 것들은 내가 잘 쓸 테니까 그건 그냥 좀 넘어가야겠네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너무 갑작스럽게 끊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좋게 마무리해야지. 네. 저도 좋게 마무리하려고 변호사를 통해서 말한 거였어요. 이번 주 안으로 안 가져다 주시면 어떻게든 받아낼 테니까 그냥 어머니가 직접 가져오세요. 어머님은 맘대로 가져가신 거고요. 어머님 댁과 제사의 정이 어디 있어요. 곧 남자가 될 건데 굳이 정 챙길 필요도 없고요. 저는 넘어가는 거 없어요. 어머님이 여기 오셔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셔도 저는 다 받아낼 거예요. 제가 단호한 태도로 나가자니 시어머니께서 역설을 내면 나가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게 미안하지도 않았겠죠. 당장 자신의 손해볼 것만 생각해서 내 기분을 잠깐 맞춰주면 되겠지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을 꿔라고 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오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산 것들이니 시어머니 집에 있는 모습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더 세게 나왔어요. 며칠 뒤 오빠 물건이 하나둘 도착했고 제 가방들도 배달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더러운 말을 하면서 물건을 보냈을지 상상만 해도 질리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져간 물건들도 모두 돌려받았고 남편이랑 둘이서 결혼 비용도 반반씩 다 돌려받았어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이별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아이가 있었으면 또 어떻게 얽매였을지 생각하니 기분이 찝찝해져요. 결국 시어머니란 말이 남편은 갑자기 집도 침입당했는데 잘 사용하고 있던 집과 명품 가방이 한꺼번에 사라졌으니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 상황을 상상하니 마음이 다소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혼 얘기는 결정된 후에 부모님과 오빠에게도 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내가 자동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계속 걱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오빠는 휴가를 사용하여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날이 제가 이혼을 결정한 날이었어요. 부모님 집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순간 오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알려줬죠. 솔직히 이 지루하고 지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떼어냈을 때는 해방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힘든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제게 이렇게 한국으로 오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심하고 풀렸다가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 오빠와 함께 친정 부모님 집에 가서 상황을 말씀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도둑놈들이라며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우리 물건은 모두 다 돌려받았으니까 다행히 후회는 없어요. 사람이 한번 베풀면 그것을 다시 받거나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고마워하더니 나중에는 오빠한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동차를 달라고 했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본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오빠가 살던 집은 전세로 두고 저는 친정 부모님이랑 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나름 큰일을 겪으니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재충전 시간을 갖고 다시 열심히 지내려고 합니다. 길고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